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을 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부터 그 활용 사례까지 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큰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빅데이터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방대한 양, 즉 흔히 빅이라고 할 때 이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소셜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게시물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업로드되는 수천 시간 분량의 영상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다양한 종류입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뿐만 아니라 센서 데이터, 위치 정보, 로그 파일 모두 빅데이터의 일부분의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각기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위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더욱 정확한 사용자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빠른 속도입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웹사이트에서는 매 순간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매주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위치 정보, 날씨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기상 정보 등도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의 일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빠르게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인사이트를 즉시 도출할 수 있어야 그 데이터의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터넷, 모바일, 센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모바일 기기와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활동,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남기는 모든 기록들이 빅데이터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와 주고받는 메시지, GPS로 기록되는 이동 경로, 그리고 각종 앱에서 발생하는 사용 패턴이 모두 데이터로 수집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곳곳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란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생성하고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공공기관의 서류를 디지털화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이 디지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저장 공간과 처리 능력의 발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해야 했고 유지하는 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처리 능력 또한 필요할 때마다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 MS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저장과 처리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 특성을 같이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주요 특성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우리는 4V, 4V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볼륨이라는 I가 있어요. 방대한 데이터 양을 의미하는데요. 빅데이터는 그 이름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CCTV 영상, 인터넷 검색 기록, 스마트폰 사용 기록, 굉장히 다양한 원천들이 존재하고요. 매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페이스북에서 수억 건의 게시물이 생성되고 유튜브에서는 수천 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고도의 저장 및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벨로시티라고 해서 빠른 데이터 생성 속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벨로시티라는 것은 데이터는 끊임없이 빠르게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주식 거래 데이터나 기상 센서에서 수집되는 날씨 정보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빠르게 생성되는데 데이터는 제때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버라이어티예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센서 데이터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각각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데이터와 교통감시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지만 이를 통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variability라고 해서 데이터의 변동성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키워드가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은 트렌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언제 발생할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변동성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변동성은 계절적인 변화나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분산 처리와 병렬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산 처리는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나누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하나의 컴퓨터에만 저장하고 처리한다면 그 속도와 용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하고 저장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서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도 하죠. 병렬 처리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작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컴퓨터는 수많은 프로세스를 병렬로 동원해서 복잡한 계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게 합니다. 이 방식은 특히 계산량이 많은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저장해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이 용이하도록 잘 정리하고 구조하는 것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소매 업체는 매일 수집되는 판매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시켜주고 나중에 소비자 행동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필요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유형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고 각 유형마다 분석 방식도 상이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 뉴스 기사,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에서 쌓이는 데이터, 뭐 ERP, MES,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이 이미지 데이터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 데이터 분석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주로 활용이 되죠. 이를 통해서 이미지의 객체를 인식하거나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이미지 데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영상 데이터입니다. 영상 데이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영상들, 동영상, CCTV 녹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영상 데이터는 시간적 요소가 포함된 시퀀스로 객체 추적이나 행동 인식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감시 시스템에서 차량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는 온도, 습도, 뭐 전압, 전류, 위치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센서 데이터는 IoT, 즉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홈 제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같은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 유형마다 특성에 맞는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합해서 더욱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센서나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차량의 흐름을 수집해야 하죠. 스마트 시티에서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도로의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주고 이를 통해 신호 체계를 조정해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활용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심박수 같은 건강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호를 조정하거나 특정 상황을 감지해서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모니터링해서 과속 차량이 감지된다면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이 데이터 처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람을 보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시간으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기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처럼 실시간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이라는 5가지 주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이해하면 빅데이터가 단순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이 이후 모든 분석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출처와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웹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웹 문서, 소셜 미디어 게시글, 뉴스 기사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웹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분석이나 트렌드 예측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함으로 현재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스 기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사진, 그림, 영상 등으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는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사진, CCTV에 수집된 이미지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미지 데이터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객체 인식, 이미지 분류, 얼굴 인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엑스레이 이미지 분석을 해서 암이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스트리밍 서비스,
CCTV 녹화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디오 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비디오 데이터는 객체 추적이나 행동 인식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감시 시스템에서는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센서 데이터입니다. 온도, 습도,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센서 데이터는 IoT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홈 제어,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요. 스마트팜 같은 데서는 이제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빅데이터 수집에서 주요한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정제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측값, 결측치라는 것을 처리해 주게 되고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이 부실하게 되면 데이터 왜곡이나 노이즈 데이터가 많이 포함됨으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유도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측치 처리라는 부분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일부 값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측값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결측값 처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거나 결측값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는 해당 레코드의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연령 정보가 누락된 경우로 평균 연령으로 대체할 수 있고 해당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복의 제거인데요.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번 입력될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를 삭제해서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데이터 처리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는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류를 수정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전화번호 형식이나 주소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는 꼭 수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데이터 입력 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류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후 단계에서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유지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형식, 단위, 모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형식이 2024년 12-06이라고 되어 있다면 또 다른 포맷으로 대시가 아니라 슬래시로 들어간 데이터면 같은 날짜지만 혼재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형식으로 포매팅을 통일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데이터의 통화 단위나 측정 단위, 미터냐, 센티미터나 피트냐 혼용되어 있다면 데이터는 굉장히 곤란한 분석이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없고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단계를 정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변환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변화는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석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시켜주고 분석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변환에서는 이제 형식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을 전처리해서 변화시켜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날짜 형식이 2024년 12월 6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게 연, 월, 일 이렇게 들어있다면 알기 쉬운 형태로 2024-12-06 이런 형식의 포매팅으로 통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짜 형식을 변환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분석 도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별 데이터를 남성, 여성이라고 되어 있다면 대신에 0과 1로 변환해서 우리 AI 모델인 머신러닝 모델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면 형식 변화는 데이터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AI 모델 학습에서 혼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목적에 따른 데이터 변환인데요. 데이터 변환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빈도로 변환하거나 카테고리형 데이터를 더미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서 분석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리뷰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긍정이냐 부정이냐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점수로 감정 점수로 변환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변환하면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고 분석 도구나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계적 기법을 좀 이용해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분포와 관계를 이용하는데 활용을 하고요. 평균, 분산, 상관관계 등의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하거나 분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백신 머신, 여러 가지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을 예측하거나 고객을 특정 그룹으로 분리해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같은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 됩니다. 딥러닝을 활용해서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 감정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석 결과 해석이죠.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인사이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분석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과정, 작업의 결과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이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의사결정에 중요한 인사이트로 전환이 되겠죠. 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하는 과정, 즉 EDA 분석 방법 같은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한 EDA 분석에서 그래프, 차트, 대시보드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중요한 패턴이나 추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석 결과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업의 조직들은 의사결정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아니면 뭐 정책 결정, 아니면 뭐 마켓 탐색, 아니면 뭐 상품 탐색, 여러 가지에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마케팅이나 기획, 프로모션 여러 가지에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